생후 유아의 미묘한 경험은 유니카시 말한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의해 제공되는 안아주는 환경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유아의 요구들에 부응해주고 그의 자발적인 몸짓들에 반응해줌으로써 어머니는 그를 외적, 내적 침범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런 상황 하에서만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느끼며 존재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자유로이 표류하고 개인적인 충동들이 자발적으로 떠오르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이를 좌절시킬 수 있다. 어머니는 유아에게 고통을 주는 외적 자극을 막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표류하는 유아의 평정 상태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짜증을 낼 때까지 유아의 내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다. 위니카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실패들은 침범을 가져오며 아이에게 심리적인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경험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위니카스의 이해는 프로이트의 이해와는 전혀 다르다. 위니카스에게 있어서 상처는 괄호 열고 예컨대 너무 이른 시기에 주어진 성적 자극처럼 괄호 닫고 무언가 극적으로 부정적이며 놀랍고 해로운 공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마스카는 정신장애가 좋은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고 보는 위니카스 이론을 누적된 심적 상처 이론이라고 불렀다. 비록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런 견해는 정신병리의 근원에 아동계의 유혹이 있다는 프로이트의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유니카스 이론은 굉장히 다양하게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더링 피겨, 그러니까 모성적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문장을 매끄럽게 잘 써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위니카스의 개념 중에 안아주기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안아주는 환경과 충분히 좋은 어머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아주는 환경은 holding environm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good enough mother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보호해 주는데, 그러다 good enough mother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good enough mother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어머니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데 잘 보호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텐션을 주는 것이지, good enough, all good mother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all good mother라는 개념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임상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도울 때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하고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리니카스의 글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요약을 잘 해놨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좋은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환경을 안아주는 환경이다. 그래서 본성인가 환경인가 하는 이론 속에서 이 위니카스 개념은 환경 쪽에 비중을 두고 있죠. 안아주는 환경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어른이 돼서 정신질환을 앓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안아주는 환경을 갖지 못했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를 갖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유아의 요구들에 부응해주고 그의 자발적인 몸짓들에 반응해줌으로써 어머니는
유아를 외적, 내적 침범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런 상황에서만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느끼며 존재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자유로이 표류하고 개인적인 충동들이 자발적으로 떠오르기를 기다릴 수 있다. 어, 이 개념 속에 위니카시 얘기하는 트루 셀프라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강요되는 어떤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난 모습대로의 자기, 트루 셀프, 참 자기가 발현할 수 있으려면 이 환경 자체가 아이가 외적, 내적 침범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아이가 타고난 참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그 어린 시절부터 참 자기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있으면 아이들이 대부분 건강하게 자라는데 처음부터 이 안아주는 환경이 충분하지 못해서 내적, 외적 침범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외부에서 요구하는 모습의 자기가 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의 자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내가 누구인가 문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성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가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데 아이가 원래 타고난 기질이나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점차 참 자기가 발현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면서 점차적으로 성숙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조숙한 모습으로 자라도록 강요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 참 자기보다는 폴스 셀프라는 그러니까 거짓 자기가 일찍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 자기가 발달을 하게 되면 어른이 돼서도 자기의 본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요구하는 자기 모습을 자기라고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참자기가 숨어버리고 거짓자기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마슈 칸이라는 분이 위니카스의 이론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누적된 심적 상처라는 것. 큐뮬러티브 트로마라는 이론을 세우는 그러니까 위니카스의 이론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누적된 심적 상처 이론이다. 심적 상처인데 트라우마가 일시적인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큐뮬러티브.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적된 심적 상처가 결국은 정신병리를 가져온다고 본 거죠.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 속에 프로이드가 처음에는 유혹 이론을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아이의 주위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혹은 주위에 있는 다른 대상들로부터 치매적으로 특히 성적 유혹을 당한 경우에 이게 나중에 정신병의 원인을 구성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성적 유혹에 노출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인데 성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누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 커다란 유혹이 있었을 때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이 있었을 때 그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프로이드의 유혹 이론은 경험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된다는 환경의 원인적 영향력을 강조한 그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된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보통의 아이들이 자라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마음의 갈등이나 신경증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겨나는 거지. 다른 이론과. 그래서 심적 상처는 통합되지 않은 감정들과 사고들을 만들어낸다. 심적 상처가 있을 때 이때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이나 사고들을 만들어내는데 심적 상처 없이 정상적인 아동기를 보낸 성인은 성적 감정들을 담아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안정된 자기감으로 동화해낼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기 때 조숙한 성적 유혹을 경험한 성인은 그의 경험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사고와 감정들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기억들과 감정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정신질환들은 동화될 수 없는 경험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유혹, 어떤 이런 것을 정신병의 원인으로 초기에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덕선 띠어리였는데 그 유아 유혹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유아 유혹 이론은 결국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환경에 있다고 본 거죠. 여기서 성적 유혹 이론일 때는 어떤 면에서 좀 단일성인 하나의 사건, 아주 큰 사건, 몇 개의 사건 이런 것 중심으로 처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처음 환자들을 봤을 때 신경증 환자들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어른들로부터 어떤 성적 유혹을 받았는가 하는 그 메모리들을 계속 가져오는데 이걸 가지고 프로이드가 초기 이론에서 성적 유혹 때문에 신경증이 발생했다. 어린 시절에 성적 유혹 때문에 어른이 돼서 이분들이 신경증을 앓게 됐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1897년에 이 이론을 뒤바꾼다는 얘기예요. 환경 중심의 이론으로부터 그 이후에는 유아가 성욕을 가지고 있어서 유아의 판타지 속에서 그 유아 환상이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실제 실제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트라우마나 유혹 때문이 아니고 아이들이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유아 성욕 때문에 여러 판타시가 생겨나고 그 판타시를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신병리가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아이 내부에 있는 충동들이 어떤 욕동, 충동, 임펄스나 드라이브 이런 내적 충동들이 왜곡돼서 나타난 결과가 정신병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하는 욕동들, 성적 욕동이 이러한 성적 욕동과 보편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런 타고난 본성,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 속에서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론은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어느 한쪽과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쪽은 배척하는 그 엄마하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고 아빠를 살해하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판타지 같은 게 있다고 본 거예요.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어, 프로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화적인 이론을 끌어들여서 정신분석의 이론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쓰면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고나 정서들이 어떤 왜곡된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동들 이런 갈등들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정서들 이런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적절하게 극복해야 되지 못하면 정신병리가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위니카스의 입장은 프로이드의 유혹 이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면 시덕션 띠어리라고 할 때 꼭 여기서 위니카스는 이걸 좀 넓게 이해한 것으로 보여요. 하나의 사건, 성적 유혹 사건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양육자가 충분하게 아이가 자기의 존재에 아직은 자기라는 게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이런 아이가 점차적으로 자기를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존재의 영속성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 누적된 상처가 있는 경우에 이 누적된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누적적이라고 봤지만
말하자면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대부분 관계 이론 쪽에서는 실제 어린 시절에 아이의 환경을 더 중요시하는 그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아가 가지고 있는 성적 본능 거기서 오는 여러 갈등 그리고 에더퍼스 컴플렉스 우리가 아이들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남자아이의 이론으로 본다면 엄마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아빠를 내치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욕동들 그로부터 파생하는 어떤 판타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억압이 발생한 심한 억압이 있는 경우에 그게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위니카스 얘기는 이런 어느 사건 중심으로 본다기보다는 누적적인 심적 상처. 그래서 마더링 피겨가 그 충분히 안아주는 엄마, 그 홀딩 인바를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할 모성적인 존재가 그 모성적인 존재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꼭 여기서 이 모성적인 존재는 구체적으로 남성이다 여성이다라기보다는 아이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혹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이 누적적인 심적 상처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 하는 점에서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은 본성 중심인데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본성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충동 때문에 나중에 이 성적 충동과 그로 인한 어떤 갈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타시 이런 것들이 심하게 억압되고 이렇게 왜곡되고 이제 이런 쪽에서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보는 쪽에서 본다면 프로이드의 후기로는 아이가 타고난 본성 중심으로 본다. 그 네이처 쪽으로 보는 거죠. 그 유전적인 거나 어쨌든 타고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미 타고난 어떤 내재적인 내적 충동, 내적 본능, 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판타시 이런 것들과 관련시켜서 전 정신질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 구체적인 심적 상처, 트로마, 유혹, 환경 속에서 체험했던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혹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이제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조금 어떤 사건 중심, 어떤 구체적인 트라우마 중심으로 봤던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완화시켜서 조금 더 넓게 적용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서 유니카스의 이론은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거죠. 어, 이런 쪽에서 위니카스의 이론은 우선 심적 상처인가 환상인가 할 때 환상 이론이라기보다는 심적 상처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위니카스의 이론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중간 대상 이론이죠. 중간 대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형이나 혹은 타월이나 그 수건 같은 것에 아주 집착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준 거지만 그건 자기가 창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혼재된 이러한 대상. 그래서 어쩌면 그게 상징적으로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위니카스의 중간 대상 이론은 나중에는 굉장히 영성적인 이론에 활용이 돼요. 그래서 위니카스의 얘기들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위니카스를 볼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의 원인을 따질 때 심적 상처인가 환상인가 하는 이 두 가지 큰 줄기 속에 심적 상처 이론인데 심적 상처는 결국 환경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이 환경 이론인데 이게 누적된 심적 상처 이론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어떤 단발성이거나 몇 개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구체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정신병리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아이가 양육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환경이 되어진 그 환경의 결핍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던 안아주는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데서 어려움이 생긴다 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